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사실 이 이슈가 꾸준하게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18일 재연장을 앞두고 있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러시아가 입항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부가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입항 선박 등록과 검사 수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흑해 곡물 협정을 다시 한번 중단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계약 조건을 위배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는 지난해 러시아 침공 이후부터 막혔지만 유엔과 튀르키예가 좀 중재를 했었던 흑해는 곡물 협정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항구 중 가운데 이 세 곳에 대해서 접근이 허가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입항을 거부하게 되면서 곡물을 싣기 위해서 대기 중인 선박 62척을 포함해서 90척의 선박이 튀르키예 영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유엔 튀르키예는 이렇게 오는 18일에 재연장 협상을 논의한 다음에 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였는데 지금 러시아가 약간 협정 파기 카드로 이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해 곡물협정의 재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량 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흑해는 우크라이나 곡물 대부분이 운송되고 있는 이 흑해의 핵심 해상의 수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500만 톤의 곡물을 공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차단이 된다면 상당히 국제 곡물 시장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나 한탐, 효성 OMB, 한일사료같이 어제 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반영이 됐었죠. 이와 관련된 곡물주들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의 위기 단계를 내리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어제 모여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확진자 의무의 격리기간 축소 방안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자문위원들은 방역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예고한 3단계 조정 방안 가운데 1단계와 2단계를 좀 합쳐서 진행하자라는 내용을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입니다. 일단 1단계에서 7일에서 5일로 줄인 뒤 2단계에서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 1, 2단계를 합쳐서 실시를 하게 된다면 현행 7일의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이 전면 권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다만 2단계 조정 내용 가운데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단독 보도기 때문에 오늘 회의 내용들 확인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정 사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등급 전망을 각각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 등급은 모두 기존의 A-단계를 유지하게 됐고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그룹 내 건설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사업에 대한 안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선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실제로 HD현대인프라코어는 매출액이 지난해 1분기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HD현대건설기계도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9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467억 원에서 800억 원까지 거의 2배가량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건설기계 수요가 상당히 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 쪽의 비중을 많이 줄여나가고 미국 쪽에서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북미의 건설기계 수요로 약간 바뀌고 있다는 그런 흐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향후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건설기계 수요는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모두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고 북미 지역의 견조한 수요와 석탄, 니켈 같이 광물 채굴 수요 혹은 중동 인프라 투자나 일부 지역의 복구 수요가 그 기반을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내놨습니다. 네, 관련한 두 종목들 오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이미 실적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실적 발표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또 어떻게 반영될지 시장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 이건 장중에 좀 나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이 금액에 대한 규모가 장 마감 이후에 좀 나왔습니다. 오는 2036년까지 서해안의 호남권에 여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게 되는 전기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이 됐는데요. 수도권 첨단 전략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설비가 보강이 됩니다. 이 한국전력은 이 같은 송전망 확충에 56조 원대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계획에는 서해안에 초고압 직류 송전 기관망 이른바 전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해상 초고압 송전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텐데요. 2036년 우리나라의 총 송전선로 길이를 2021년에 약 1.64배까지 증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사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도 하고 향후에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봤을 때 전력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한국전력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전선 관련 종목들 지금 전기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될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1% 증가했고요. 1,8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같은 기간 12.4%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5,975억 원으로 함께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 증가가 결국에는 전체 성장에 대한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램시마 SC 그리고 트룩시마 공급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 바이오시밀러 분기 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개선됐는데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시밀러의 제품의 점유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탄탄하게 선두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흐름도 함께 실적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실적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9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했다고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5,687억 원이었고요. 같은 기간 11.2% 줄어들었는데요. 순이익도 함께 2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군 TA-50 2차 사업 수정 계약 영향 때문에 1분기 매출 예정이었던 ILS, 그러니까 종합군수지원 물량이 오는 10월로 수년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구형 무기와 차기 무기 도입 시기를 메우는 게필러라고 하는데 하반기 납품을 시작으로 3분기부터 매출이 잡힌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때문에 수년된 부분들도 있었고 이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원인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기체 부품 매출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려면 결국에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인 한국항공우주도 함께 주가 흐름 오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